건강의 뿌리 호르몬을 지킵니다. 편안센 김태균입니다. 당뇨는 매우 흔하지만 매우 위험한 질환입니다. 당뇨를 진단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당뇨병의 기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을 진단하려면 반드시 혈당 검사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당뇨병을 진단하는 방법은 다음에 각각 4가지 기준에 따릅니다. 첫째, 당화혈색소 6.5% 이상인 경우. 둘째, 8시간 쫄딱 굶겨서 측정한 혈당이 126 이상인 경우. 셋째,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 후 2시간째 측정한 혈당이 200 이상인 경우. 넷째, 다음 당뇨 체중 감소의 전형적인 증상과 함께 하루 중 아무 때나 측정한 혈당이 200 이상인 경우. 단, 첫째, 둘째, 셋째의 경우 서로 다른 날에 검사를 반복해서 진단해야 합니다. 같은 날 동시에 2가지 기준을 만족한다면 바로 당뇨병이 있습니다 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해요. 당뇨병이 진단되면 환자분들이 꼭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당뇨약 꼭 먹어야 하나요? 입니다. 아침부터 저는 매일 환자분과 간단한 실랑이를 벌입니다. 환자분, 다행히 당뇨병 초기입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약 먹고 잘 치료하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 아직 약 먹지 않고 운동과 식이요법을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라고 환자분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달래고 설득해도 막무가내입니다. 웬만한 고집도 이런 고집 없습니다. 저도 환자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증상도 없는데 평생 약 먹는 환자가 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마다 저는 바쁜 시간이지만 특별히 시간을 더 할애해서 세종대왕의 안타까운 일화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실 조선시대 그 시절에 특별한 약이라도 있었겠어요? 할 수 있는 치료가 단지 식이요법, 민간요법 뿐이었습니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세종은 사냥과 같은 신체 활동에는 전혀 흥미가 없었고 오로지 책 읽기에만 열중했다고 합니다. 체격 또한 비대하고 식성도 좋아서 하루 4번의 식사를 하셨고요. 식탁에 고기 반찬이 없으면 수저를 들지 않을 정도로 육식을 즐긴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살이 찌게 될 수밖에 없겠죠. 비만하시던 세종은 30대 중반에 하루에 한 동 이상 물을 드셨고 체중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다음, 체중 감소. 당뇨병이 이미 진행되어 심한 탈수의 가능성을 저희들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40대 초반에는 눈이 점점 더 나빠져서 눈앞에 사람이 있는 것은 알겠으나 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뇨 망막증으로 인한 실명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그 유명한 충북 청원의 초정약수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 한번 해보세요. 당뇨 망막증으로 시력을 잃었는데 약수를 눈에 바른다고 한들, 마신다고 한들, 온천욕을 한들 시력이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45세는 내 온천욕을 3번이나 했어도 별로 신통한 효과를 보지 못했어. 만일 그것이 효험이 있다면 경등이 청하기 전에 갈 것이지만 여러 번 온천에 갔어도 내 한 번도 효험을 보지 못했으니 마음이 심히 부끄럽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금 스스로도 민간요법의 한계를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놀랍고 존경스러운 것은 가장 힘들었던 이 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우리글 훈민정음을 바로 창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 52세 때 옆구리의 욕창, 당뇨발로 발이 썩어 들어가면서 결국 54세 때 성화하셨습니다. 세종께서는 식이요법, 민간요법만으로는 당뇨병 절대 고칠 수 없다라는 큰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많은 환자분들이 신약은 몸에 해롭다라고 오해하고 계십니다. 미국 식약청은
새로이 개발되는 모든 당뇨약들에 대해서 엄격한 임상 연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만 명의 환자들에게 효과와 안정성이 확실히 입증된 약들만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당뇨의 기전은 다양합니다. 간에서 과다한 포도당 생성을 억제하거나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도와주는 약물, 소변으로 당 배출을 증가시켜서 심장과 콩팥 기능을 개선시켜주는 약물, 소장에서 포도당의 흡수를 억제하는 약물 등 우리 몸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췌장의 부담을 덜어주어 췌장을 보호해주는 약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간이 나빠지면 간 보호제 드시죠? 당뇨병에 걸려 췌장이 나빠지면 뭐 드셔야 합니까? 맞습니다. 췌장 보호제를 드셔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뇨약, 즉 췌장 보호제입니다. 저희 편안샘 내과는 당일 갑상선 진료, 혈액검사,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당뇨약 복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활관리 역시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잠시 생각해 봅시다.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하고 그날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직장 근처 단골 고깃집을 찾는 직장인들, 운동할 시간도 없이 하루 종일 학교, 학원, 독서실에서 공부에 매달리다 밤늦은 시간에 라면이나 햄버거 같은 고열량 인스턴트 식품으로 잠시 허기를 때우는 학생들, 주말에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을 가지는 사람들, 오늘날 우리들의 일상생활도 세종임금의 일상생활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당뇨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생활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당뇨병 환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잘못된 의학 상식으로 증가하는 당뇨병 환자들을 유혹한 비전문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유혹에 이끌려서 헛된 노력을 하면서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주위에 저희와 같은 검증된 내분비 전문가 편안샘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네? 당뇨병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남아있는 췌장 기능은 많아야 5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50%밖에 남지 않은 췌장 기능을 잘 유지하고 아끼려면 이 시기부터 철저히 혈당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사실 당뇨병 초기에는 약 안 먹어도 한동안 혈당이 정상적으로 잘 조절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봐라, 약 끊고 운동, 민간요법만으로도 혈당 조절이 잘 된다 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장거리 여행이라 가정해 봅시다. 출발 전 자동차의 기름이 50% 남았다면 서울까지 가기 힘들겠죠? 즉 당뇨병 진단받고 췌장 기능이 50%밖에 남지 않았다면 본인이 주어진 수명만큼 살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즉 인슐린이 빨리 고갈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철저하게 혈당을 조절해야 서울까지 갈 수 있습니다. 경제 운전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엑셀을 밟아버리면, 즉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서울에 도착하기도 전에 기름이 바닥나서 중간에 차를 멈출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해요. 건강에 뿌리부터 튼튼하게 편안샘 김태균이었습니다. 저택구할